아오이 차오 도브리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딕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인트로를 다르게 시작해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체코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의대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대한민국 출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체코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여행을 오는 나라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매 영상을 시작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간단한 회화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체코어로 인사하는 방법 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오이 차오라는 이 뜻은 안녕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보통 친구끼리 인사를 하거나 혹은 친근한 사람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확연하게 이제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할 때 아오이 차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되고 헤어질 때도 똑같아요. 아까 인사한 것처럼 헤어질 때도 아오이 차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친근한 표현이 있다면 또 오피셜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존댓말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도브리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친근한 표현 같은 경우는 인사할 때랑 헤어질 때랑 표현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피셜한 상황이나 존댓말로 헤어짐에 인사를 할 때는 다른 표현을 쓰는데 바로 나스클라라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헤어짐의 표현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게 쓰다 보면 대부분의 체코 현지인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 나스클라라노라는 말을 쓸 때 이 음으로 써요. 나스클라라노, 나스클라라노.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표현이 입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쓰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본인도 나스클라라노 라고 쓰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코라는 나라에서는 정말 인사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오피셜한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엘리베이터를 들어갈 때나 혹은 이제 그 레스토랑을 들어갔거나 혹은 뭔가 공식적인 업무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리고 새로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도브리덴이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는 나스클라나노라고 하고 헤어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는 약간 코너 속의 코너와 같은 느낌으로 간단한 체코어 회화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메인이 되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체코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한 엔트런스 exam을 과연 저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까라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이제 참고를 해주셨다면 파악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체코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엔트런스 exam의 과목들은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영상에서 모든 과목들의 이제 공부 방법을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했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암기 방법 이런 팁도 알려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 체코 까레데 의대의 영어 커리큘럼 과정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입학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먼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이 체코 까레데 의대의 영어 커리큘럼 과정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엔트런스 exam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토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주제인 바로 엔트런스 exam을 봐서 의대를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엔트런스 exam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몇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다음에 아예 이 주제만 관련해서 조금 다룰 예정이라서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특정 이제 연도에 의대를 입학을 할 때 그 이전에 약 이제 특정 제한된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동안에 얻은 성적이 이 엔트런스 exam을 스킵해도 될 정도로 좋은 학업 성적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엔트런스 exam을 안 보셔도 되세요.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엔트런스 exam에서 요구되는 거는 물리, 생물, 화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과 공부를 한 학생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이 보통 이제 이 의대 공부와 연관성이 있는 예를 들면 뭐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했다던가 혹은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전공을 했다던가 기타 등등 이제 의대 공부와 연관이 된 이제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소지자에 한해서 특정 커리큘럼을 좀 따져가지고 이런 분들도 엔트런스 exam이 스킵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트런스 exam이 면제가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그 입학시험 공부 방법 영상을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그 주제만 따로 다뤄가지고 영상 한 번 더 제작해 볼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체코 까레데 의대 학부당 이제 몇 명의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이제 모집을 하느냐가 이제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체코 까레데 의대의 학부당 매년 총 80명에서 90명 정도의 이제 외국인 의대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최대 65명을 엔트런스 exam으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최대 25명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엔트런스 exam이 면제가 되는 케이스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 3학부 까레데 의대를 엔트런스 exam을 보고 입학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응시를 하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 총 65명 안에 이제 들어서 입학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학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이 정도의 학생들을 엔트런스 exam으로 선발하고 혹은 엔트런스 exam이 면제되는 케이스로도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초반부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체코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엔트런스 exam을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와 관련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자료들이 제가 이제 엔트런스 exam을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인데,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식으로 종이로 이렇게 된 뭔가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얇은 노트, 이 정도 되는 노트가 있고,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좀 큰, A4보다는 큰 이제 한 두께 요 정도 되는 이 정도 노트를 각 과목당 보통 이 정도로 제가 자료들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냥 좀 전반적으로 이제 각 이 공부 자료당 제가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단계씩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 종이로 된 자료들은 말 그대로 다 제가 직접 만든 저만의 공부 자료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저만의 하나의 공부 습관 중에 하나인데, 저는 대부분의 공부를 할 때 저만의 공부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 이 본인만의 공부 자료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라라는 게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 공부 내용들을 체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본인이 어떠한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더 쉽게 리뷰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어떤 특정 시험을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의대 입학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들도 대부분 우리가 공부 내용을 접하는 게 특정 책이라든지 혹은 교수님들이 나눠주신 PPT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공부 내용을 먼저 접한단 말이에요. 네, 이 자료들은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그 책이나 혹은 교수님들이 나눠주신 자료들을 보통 자기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 자료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데, 이거를 수기로 쓰기에는 대학 공부까지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보통 타이핑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이제 쓰고 있고,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이 다 제 블로그에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부 자료가 다 올라가 있는데, 그 공부 자료들 보시면 중간에 그 블랭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저는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 이제 그림 자료들 있잖아요. 이미지 자료.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한 번씩 그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기도 할 뿐더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책이나 전공서적 등에서 그림 자료로 나오는 거는 이제 특정 메커니즘이나 혹은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의 총집합, 그러니까 summary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글로 이제 쭉 설명된 내용들은 이제 타이핑을 된 자료로 이제 읽어보고, 그리고 그림으로 정리를 할 때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직접 그려보면서 색칠도 해보면서
이거를 조금 더 나한테 각인을 시키는 내가 거죠.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이러한 그림을 그렸었지. 그리고 이런 색을 썼었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커피 페이스트 하지 마시고 좀 본인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유치해도 좋아요. 그래서 좀 유치할 수 있지만 만약에 뭐 좋은 내용이라면은 뭐 웃는 표정도 그려보고 뭐 나쁜 내용이면 약간 악마 이런 것도 좀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아서 저는 좀 이런 블랭크들을 일부러 남겨두고 그 안에 그림 자료가 되는 내용들은 다 한 번씩 그려봤다는 그래서 거. 실제로 나중에 의대 공부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아나토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그림을 다 그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그림을 그려보는 이제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대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이제 화학식 이런 거 다 그려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일부러 공부 자료 안에 블랭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림을 한 번씩 다 그려봤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 싶은 의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보통 이 엔트런스 exam으로 요구되는 그 커리큘럼과 그리고 공부 자료,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책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라는 이런 권고하는 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만의 이제 공부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걸 출력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출력한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부터 내용들을 리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프리메드 수업을 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필기 내용도 넣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이제 검색을 해보거나 서적을 찾아보면서 내용을 추가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꼭 빼먹지 않고 한 거는 바로 이 작은 노트를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 작은 노트의 역할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공부하는 이제 양이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것들, 특히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공식을 저희가 많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공식들, 그리고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양이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한 챕터를 이제 본인이 이 핵심 단어들로 정리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 작은 노트에다가 요약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물리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좀 넘겨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그 커리큘럼을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피직스에서 해당하는 커리큘럼들을 쫙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놨고, 그리고 이 옆에 그 넘버링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공부 자료랑 부합한 이제 그 커리큘럼 내용이 어떤 건지를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본인이 그 요약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챕터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물리는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라서 이제 참고해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지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세 과목 모두 이런 식으로 작은 노트들을 또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프리메드 수업 막바지 됐을 때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다양한 그 챕터에 있는 내용들도 막 풀어봐야 되고,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다뤄봐야 되고 리뷰를 해야 되는 경우에 사실 이런 요약 정리본이 있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특정 내용 다룬다. 근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이 작은 노트 하나 딱 챙겨가가지고 그 내용들을 계속 리뷰하면서 다시 암기하고, 그리고 이때는 문제 어떤 식으로 풀었지, 이거 유닛 어떻게 변환해야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을 해보면서 이 작은 노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A4보다 좀 큰 크기의 이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풀이용으로 노트를 썼는데,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용 노트를 따로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약간 좀 외국인 학생들한테 불리한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그 체코인 학생들이 체코 의대를 그 입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책들이 사실 시중에 나와 있어요. 특정 학부에서는 까레디 학교에서 직접 제작 판매하는 문제집도 있고 한데, 이거를 제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영어 커리큘럼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을 위한 문제 이런 집이 아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이런 이론 내용들을 다 안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학부의 커리큘럼에 맞는 그 문제들을 찾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체코에 있는 모든 의대들에서 제공하는 entrance exam 예시 문제 다 풀어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3학부 의대만 목표를 하고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 entrance exam 준비를 할 때는 제 3학부뿐만 아니라 체코 프라하에 있는 제 1학부, 2학부, 3학부, 그리고 타 도시에 있는 체코 까레대학교 혹은 까레대 외의 뭐 마사렉 유니버시티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또 치대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다 엔트런스 exam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커리큘럼 상관없이 우선은 문제를 한번 싹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리뿐만 아니라 뭐 생물, 화학, 이 모든 이제 그 엔트런스 exam에서 요구되는 모든 과목들에 이제 해당하는 체코에 있는 모든 의대들의 입학시험 예시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단점 아닌 장점은 뭐냐면, 이 의대들이 그 문제 예시랑 답안을 올려주는데 해설을 안 올려줘요. 근데 사실 문제를 풀어볼 때 그 해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내가 해설을 보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내가 또 나중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해설을 어딘가에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그 체코 의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노트들에다가 저만의 해설을 또 다 정리를 하면서 이 노트를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럽의대 입학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한 거는 총 3가지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다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교수님들 자료나 혹은 이제 서적 참고해가지고 내가 잘 참고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직접 그림도 그려본 이러한 이론들이 들어간 나만의 공부 자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런 작은 노트에다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챕터별로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좀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참고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큰 노트에다가 체코 의대들의 모든 엔트런스 exam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나만의 그 해설도 같이 적어보면서 이런 노트 정리를 해보는 것. 그래서 이거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빽빽하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다 그 문제 풀어본 거고, 이런 정리한 거고. 그런데 네, 그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한 영상에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선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 방식을 구성을 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은 물리, 그 다음은 화학, 그 다음은 생물, 이런 식으로 사실 그 각 과목당 공부하는 방식도 조금씩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목 특성에 맞게 제가 공부한 거를 조금 더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오늘부터 시도를 해본 체코 표현도 한번 같이 배워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각 과목들의 엔트런스 exam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해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